안녕하세요. 크립토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전히 위험한 큰 상승이 한 발 더 남았다. 시타델 임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갤럭시 디지털과 BNY, 미국의 굉장히 오래되고 큰 은행이 있습니다. 둘이 제휴해서 뭘 만들었냐? 기관 전용 디지털 자산 수탁, 그리고 스테이킹, 보관을 하는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적격 기관 고객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 디지털 자산 펀드의 회계, 세금 보고, 결제, 고객 보고 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죠. 편의성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규제 당국 검토를 거쳐서 제공이 됩니다. 수탁, 회계, 세금, 결제, 스테이킹, 이자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디지털 자산으로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막고 있는 걸림돌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클래리티법 관련해서 굉장히 소음이 커질 것이라고 했는데 제 예상보다 훨씬 지금 더 커집니다. 법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이 스테이킹과 수탁, 통합 서비스는 없던 일이 될까요? 클라우드 플레어, 이거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쉽게 말하면 AI 에이전트 전용 지갑, 신원 인증, 그 다음에 결제 서비스, 돈도 자금을 충전해서 언제든지 AI 에이전트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뭐 쇼핑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는 요게 지금 몇 달 후에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져봅니다. 법이 통과가 안 되면 AI 에이전트가 크립토 결제망을 안 쓸까요? 웨스턴 유니언 아시죠? 세계 1위 송금 기업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지금 뭐 그 제휴해서 같이 쓰고 있죠. 기존 뭐 스위프트 망으로는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 기업 레인과 함께 뭐 스테이블 카드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제휴가 많아질 겁니다. 기존 전통 강자와 이제 핀테크나 크립토 관련 스타트업들 간의 이런 제휴가 무궁무진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날의 동맹이 내일 바로 적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USDPT,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저기 그 앵커리지 디지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비자 카드와 결합을 해서 송금을 쉽게 하는 겁니다. 어떤 망을 쓰냐? 솔라나 망을 씁니다. 세계 1위 송금 기업이 솔라나망을 콕 찍었습니다. 서비스가 이미 37개 시장 전 세계에서 이미 지금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연말까지 이 지원 지역을 60개 이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클래리티법이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이 웨스턴 유니언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퍼블릭 뭐 솔라나망 쓰는 것을 취소할까요? 아니겠죠. 법 통과 안 돼도 그냥 씁니다. 왜? 본인에게도 큰 이익이 되고 고객에게도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담보대출 라이트하게 대출 받으세요. 라이트 론 뭐 서비스를 출시를 이미 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담보는 예전 같으면 항상 팔아가지고 며칠 걸려서 그걸 현금으로 받고 이제 이자는 못 받았지만 지금 이게 이제 온체인화 시키면 비트코인 안 팔고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을 수가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법이 통과가 안 되면 비트코인 담보대출은 다 취소될까요? 심지어 방코인 진영의 핵심 주자였던 JP 모건조차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로 받습니다. 어떻게 이게 취소가 됩니까? 만약에 이제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고 다른 해외 국가, 타국에서 크립토 강국으로 갑자기 부상할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할 수 있고요. 러시아는 지금 9월 달에 지금 푸틴이 이미 그러니까 러시아 버전의 클래리티법을 이미 사인했습니다. 9월 1일자로 발효가 됩니다. 다른 나라가 크립토 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면 뛰어난 인재들 있죠. 자본, 기술, 기업, 이게 미국을 실제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법이 애매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를 그러니까 미국의 뭐 회사는 둘 수 있지만 서비스는 다른 나라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인재들이 실은 스위스나 싱가포르, 두바이로 이미 많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활을 걸고 이것을 지켜내려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어쨌든 이어지죠. 이 법 통과가 저는 무조건 돼요. 근데 언제 되냐가 문제겠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건 미국에 매우 불리해집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민주당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꼭 뭐 이해관계로 많은 뭐 이렇게 뭐 되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S&P 500 지수가 지금 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이 70조 달러를 기록했다. 근데 코인 전체 자산을 싹 합쳐봤더니 시총이 달랑 2조 달러입니다. 70조 달러 대 2조 달러. 거의 뭐 정반대죠. 상극을 이룹니다. 근데요, 미국의 GDP죠. 1년에 총 벌어들이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 그 양이 32조 달러입니다. 근데 S&P 500 여기 지금 시가총액이 70조 달러예요. 딱 봐도 2배가 넘죠. 이게 뭘 의미하냐? 미국의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 미국의 어떤 그 현금 창출 능력에 비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시장이 고평가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만 지금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합니까? 아니죠. 뭐 저기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저기 뭐 스페이스X 전 세계에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미국 시장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달러가 여전히 패권 뭐 기축 통하죠. 여전히 뭐 이전에 비하면 좀 약화되지만 미국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리가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장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고금리, 고성장을 돈은 쫓아가는 거죠.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다음에 뭐 여기 그 빅테크 큰 성장이 나와주고 AI 지금 중심이 어쨌든 미국이니까 미국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선진 금융 시장으로서 인프라를 어쨌든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절대절명의 미션이 있어요. 크립토망을 써서 온체인화 시키지 않으면 저는 미국도 영국, 과거 지금 뭐 런던처럼 금융시장 상당 부분을 뺏길 것이라고 저는 당연히 확신을 합니다. 이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부터 알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AI 트레이드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전 세계의 레버리지 ETF의 자산 규모를 나타냅니다. 근데 보시면 7월 달에 푹 꺾인 두 개의 그래프 차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은 반도체 레버리지 ETF, 그 다음에 빅테크예요. 반도체와 빅테크 레버리지 ETF가 역대급 청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직 낙하를 했고 나머지는 뭐 이제 밑에 이제 other라고 나온 것은 이제 별로죠. 우리가 있습니다. 이 스타델에서 만든 자료였거든요. 스타델 지금 담당 그 주식이나 파생상품 시장의 그 헤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 7월 달은 AI 지금 주식 얘기를 주로 합니다.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라 리셋한 거다. 리셋은 뭐냐면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상승을. 더 이제 정확히는 과한 이제 레버리지, 탐욕을 다 죽였다. 코인으로 치면 작년 10월과 같은 그 이제 대청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청산을 한번 나왔고 그렇지만 상승장이 지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누가 주로 팔고 떠났냐? 주로 다 개인 투자자였고 주로 AI 주식, 반도체 주식이었고 대부분 레버리지를 낀 사람은 거의 다 청산이 됐다. 그러면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 정확하다라고 보고요. 이제부터 투자자는 뭐 포지셔닝보다는 본질에 집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올 하반기에 저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여전히 위험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왜 위험한이라고 얘기를 했냐? 그걸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7월 말에 어쨌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실적에 이어서 실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야 생각보다 괜찮네? 뭐 매출 수익성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거예요. 뭐 팔란티어도 매출이 정부, 뭐 민간 기업 매출이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다.
클라우드 시장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AI 소프트웨어 계약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매출이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뭐 중장비 업체도 그렇고 건설 업체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뭐 수요가 많아지겠죠. 매출 수익 늘어나겠죠. 건설 장비, 중장비. 여기도 그러면 이제 그 낙수 효과가 나오는 거죠. AI 투자 확대가 GPU 반도체를 넘어서 전력, 변압기, 건설 장비 등 2차 수요를 개선시키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또 올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AI가요. 어떻게 됐냐? 폭등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 나왔었죠. 근데 뭐 너무 올랐나 하고 조정을 받아요. 근데 어느 순간 폭락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폭락이 너무 심했나? 그리고 실적 뭐야? 생각보다 괜찮네? 다시 또 급발진해요. 다시 또 급등해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죠. 전 이게 앞으로도 더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AI 주식, 코인, 전 지금 레버리지 투자랑 거의 똑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변동성이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한참 넘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일부 뭐 감당 가능한 뭐 이런저도 할 말은 없는데 과도한 비투를 해서 성공을 하시는 분 그게 끝까지 유지가 된다. 보통 제가 뭐 2% 보잖아요. 0.0002% 봅니다.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자신이 없습니다. 참고로. 한 번에 그리고 이제 100% 내가 바닥을 딱 맞춰서 빚을 내서 쑥 들어가는 뭐 이런 것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좀 인내심이 지금부터 많이 필요해요. 인내심을 가지고서 살 때도 분할 매수, 할 때도 분할 매도가 저는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 최선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를 대부분 죽이는 거래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 둘의 어떤 그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무지와 그러니까 애매하게 아는 것도 전 차라리 모르면 투자 안 하죠. 무지와 탐욕이 결합했을 때, 그 다음에 내 옆에 같이 일하던 김 과장, 이 차장이 대박이 난 걸 봤을 때 터집니다. 그게 우리를 죽인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1,000억 달러 채권, 정크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 회사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뭐 AI 뭐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 투자를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주식으로 안 되면 이제 회사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회사 채권을 굉장히 금리를 이자를 높게 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거 좀만 더 가면 정크 등급.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이제 투자가 발행이 가능해서 누군가 사간다. AI 투자를 위해서 채권 발행을 할 텐데 높은 금리를 줘야만 겨우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지금 이게 저기 어떤 뭐 이상한 중소기업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오라클, 스텔란티스 등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큰 회사들도 이자를 많이 주면서까지 자금을 땡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뭐 민간만 그렇습니까? 뭐 구글만 그렇습니까? 메타만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 정부도 빚을 돌려막고 있잖아요. 30년 국채 이거 알았어. 그럼 발행 안 할게. 2년 뭐 아니면 이제 단기 국채 위주로 지금 돈 돌려막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까지 만들어서. 이 빚의 돌려막기의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순간은 어떻게 넘어가겠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의도치 않은 엄청난 폭락이 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거죠. 언제 그게 끝날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빚의 규모로 보나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치로 보나 2008년 뭐 2020년 코로나 뭐 폭락 그것보다 훨씬 더 전 비참한 폭락이 나올 수 있다. 그 이후에 뭐 AI다, 뭐 자율주행이다, 6G다, 뭐 휴머노이드다. 전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올 거라 보는 겁니다. 전 그때 오히려 AI 주식을 살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저는 절대 안 삽니다. 지금 왜 삽니까? 코인과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너무 오를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코인은 아직 아닙니다. 코인 이거 나중에 나와요. 그때 몇 번 참죠. 몇 번 참고 지표들 확인하면서 이거 좀 심한데? 이러면 부분 익절이 전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코인은 분할 매수를 하면 너무나 좋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 좋다라고 봐요. 프로들은 뭐 원래 잘하니까 프로니까 뭐 이런 사람은 가능하겠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저는 훈련된 단련된 일반인들만 전 가능하다고 봐요. 이 디스플린 영어로 디스플린한데 이게 뭐냐? 저만의 기준이죠.
숱한 실패를 일단 겪어야 됩니다. 시행착오 많이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하시고 나서 대오각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 잘못했지? 파는 거죠. 코인을 파든 책을 파든 주식을 파든 매크로 뭐 미국 뭐 시장 뭐 사람의 심리 역사까지 팔면서 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안 해야 돼요. 내가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을 시킨 사람, 이건 스스로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죠. 쉽게 되면 무슨 훈련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특유의 태도나 말투가 있어요. 저는 뭐 전시회, 컨퍼런스, 전 세계 뭐 주요 막 관계자들 많이 만났어요. 저는 그냥 사람을 보면 그냥 압니다.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냥 이건 직감의 영역이라고 전 봐요. 이런 사람 특유의 태도와 말투가 있어요. 헌터 옥슬리는 그 비트와이즈 있죠. 그 비트코인 ETF 파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자기는 이 지금 코인 회사에서 1년간 있었는데 처음으로 코인의 펀더멘탈이 가격보다 앞서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이 지연이 되고 뭐 전쟁 계속 나오고 뭐 금리 인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지만 코인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코인이 전체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 특유의 태도가 있어요. 맨날 뭐 투자자만 얘기 드렸다면 이번에는 크립토 그 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SEC의 위원이죠. 2000년도부터 입사를 일단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평직원으로 왔겠죠. 2018년 1월 달부터는 SEC 그 위원 커미셔너로 재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래 장기 근무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이 세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 나는 여전히 법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통과가 법이 클래리티 법이 통과가 되면 나는 할 일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근데요. 설사 불발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할 일이 많을 것이다. 괄호 열고 닫고 전혀 상관없다. 그냥 나는 내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분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근거가 뭐냐? 이분은 뭐 저기 크립토 그 이렇게 규제 해제해주는 그 크립토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분이 다 주관을 해요. 업계를 위한 규제 그 이제 시스템을 SEC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뭐 돼도 불발돼도 우린 다 할 수 있고 할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밑에서 만약 일을 하신다. 전 복받은 직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안 좋은 리더는 이런 거예요. 이제 핑계대는 리더, 남 탓하는 리더, 그 다음에 결정을 안 하는 리더. 뭐 의회에서 뭐 법을 안 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 사람은 전 리더 자격 없는 거예요. 좀 손 놓고 있지 않겠다.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겠다. 저는 뭐 지금 투자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다수는 상황을 탓해요. 누구를 사람을 탓합니다. 뭐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요. 극소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도 내가 한 달에 한 달 월급 받으면 뭐 4대 천왕을 뭐 단돈 50만 원이라도 내가 살 수 있지 않나? 20만 원을 살 수 있지 않나? 저는 차이가 극명하다라고 봅니다. 이걸 꾸준히 한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뭐 한 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는 몇 안 되는 위대한 기업을 찾고 옵니다. 남들이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대고 오래 앉아있는 것이다. 라크 데이비스가 뭐 간만에 굉장히 좋은 말을 했어요. 부자라고 하는 근데 여기는 제가 성투자로 바꿨습니다. 성공한 투자하는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왔는데 빨리 숙제를 완료한 사람이다. 숙제가 뭐냐? 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끝냈다. 그 다음에 사야겠죠. 뭐 대량 매수를 어쨌든 하는 거죠.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래 묵혀서 복리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의 눈에 숙제를 하는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밤에 막 밤잠을 줄여가면서 뭐 아니면 지금 알바 뭐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단돈 뭐 저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를 단돈 10만 원, 20만 원 사는 것이 사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겠죠. 에릭 발츠너스가 뭐 굉장히 뭐 ETF 전문가인데요. ETF랑 관계없이 투자의 기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Doing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엄청난 성투 비결인데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뭐 이제 금융, 재무 관리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주제가 뭐였냐? 어떻게 하면 투자 시장에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매매를 안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무서운 뉴스, 전문가들의 그 뭐 이렇게 막 그 두머들 있잖아요. 막 그 공포, 비관론자의 의견을 어떻게 끝까지 무시할 수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했다. 복리의 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심지어 여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어떤 새로운 취미를 새롭게 가져서 그걸 잘 발전을 시켰는지 이게 왜 이러냐면요. 우리 표현으로 바꿀게요. 업비트 창을 최대한 안 보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개발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실제로 교육생들이 했다. 전 너무나 공감합니다. 성투에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거든요. 운이 좋을 경우는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못 갈 겁니다. 지금은요.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미 스테이지에 이미 도달했어요. 최대한 업비트 창을 안 보고 코인베이스 계좌를 안 보고 오랫동안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취미생활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뭐 해협 재개방을 위해서 지금 뭐 임시 합의가 뭐 거의 뭐 이제 나왔죠. 일간에 하지만 임시 조치고 뭐 통행료 수수료는 이 기간 동안에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뭐 제 예측이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겁니다. 미국은 다소 불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조차도 저는 문제의 뭐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임기응변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60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수치인데 옛날에 봤던 그거잖아요. 60일 유예를 시키겠다. 근데 그러면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어찌든 뭐 저 통행세가 됐건 뭐 보험 서비스가 됐건 돈 징수권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돈 징수권 포기를 안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네요. 핵 협상과 같은 경우는요. 전 이거를 뒤로 미룰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급한 게 뭡니까? 호르무즈. 왜? 유가, 미국 국채 금리. 또 이란도 지금 뭐 자금 동결하고 지금 국민들 인플레이션 난리 났거든요. 저는 결국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급한가의 싸움 아닙니까? 누가 더 인내심이 부족한가의 싸움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오만의 중재로 60일간 통행료 없는 안전 개방이 지금 이제 실적이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실상 저는 뭐 행정기구 해협청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60일 후에 그러면 수수료 이거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할 것 같은데요. 협상력이 그럼 다 죽었습니까? 다 있는데요. 대이란 제재 완화 실리 획득. 저는 이제 이란이 사실 조금 저는 더 유리하다고 봐요. 핵심은 전 예나 지금이나 호르무즈를 누가 통제하냐인데 이거를 이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포기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핵은 좀 더 이제 중요한데요. 저는 이걸 명분으로 하면서 이게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다소 미국에 불리한 타코가 나오냐? 얘기 드렸죠. 선거가 가까워지고 국채금리가 튀고 유가가 높아지고. 그럼 이란은 뭘 그럼 잘해서 지금 버티는 거냐? 아니에요. 이란이 지금 뭘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권위주의적 신정체제 아닙니까? 사실상의 독재국가 아닙니까? 자국민의 희생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압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뭐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둘 다 피장파장입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할 짓입니까? 어찌됐건 미국은 선거 전에 주식시장 부양을 하기 위해서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미 국채 금리가 5.3% 5%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타코 나옵니다. 중요한 건 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요. 저는 클래리티법이 지금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지금 8월은 뭐 이제 쉽지는 않아 보이고 뭐 9월 말, 뭐 심지어 뭐 12월 저는 그래도 연내 통과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봅니다. 뭐 어떤 식으로 극적 반전이 나올지 제가 뭐 예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 이거 통과가 여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시끄럽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직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감입니다. 마지막까지 개미 한 마리라도 더 떨구려고 저는 더 노력을 할 것이다. 버티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투족은 어차피 이거 못 버텨요. 쉽지 않습니다. 본질은 뭐냐? 왜 제가 그러면 여기서 포기는 당분간 포기하시고 본질은 뭐냐? AI 마찬가지잖아요. 크립토를 걱정된 미래라니까요. 이거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게 확실하다면 불확실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확실하면 우리의 지금 현재 미션은 그냥 엉덩이 깔고 오래 앉아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